안녕하세요. 선인마을 대표 구름 운 눈설 자를 서는 윤종언입니다. 지금 쭉 선인학 선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저보다 훨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 소견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과 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개략적인 거는 다 했습니다. 물론 상세한 건 그건 뭐 3박 4일 5박 6일 해도 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일단 개념을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술과 무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술과 무술이라는 건요, 그걸 왜 의학, 무학 이런 게 아니냐. 우리 선비들의 문화에서는 전부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다 술이라 그래요. 술. 그래서 무학이 아니고 무술. 의학도 마찬가지 어술.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학설이나 무슨 연구를 하고 이런 거는 의학이겠죠.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침이나 뜸이나 뭐 약이나 그런 걸 다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무술과 어술을 설명을 하자면 저번에 그런 걸 설명을 잠깐은 했어요. 무슨 얘기냐? 무술이라는 거는 살상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무술 자체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방어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내 자신을 내 가족을 보호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혼자서 하는 거는 사실상 활임금이라는 얘기도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상을 하는 것도 활임금이 될 수는 있죠. 이게 세상이 변하면서 대규모 집단적인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전쟁이 만들어집니다.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이겨야 되니까 무력을 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살상을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옛날에 혼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혼자서는 그런 거를 잘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술은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 병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쉽게 말하면 병원도 멀어. 병원도 멀잖아요.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간단한 처치법은 다들 익히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알고 하다가 보니까 침도 뜸도 이런 것들이 약도 많이 돼 있고 그 뭐 우리가 말하는 약이라는 거는 거의 우리는 풀 종류가 거의 90%도 넘습니다. 그게 이제 약초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약초가 다 약이 됩니다. 독초마저도 약으로 쓸 때는 약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람도 없는 동네에서 급한데 어떡하냐 이거죠. 그리고 목말로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서 내 편이 다치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무술과 어술이 이런 형태의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사람 몸이라는 거는 난 내 몸이 하나잖아요. 내 몸이 하나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 자세입니다. 호흡에서도 자세가 중요하지만 어술에도 자세가 중요해요. 그건 왜냐? 지금 이미 이 세상은 전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서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전문가들이 병을 고치고 병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선비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자기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급하게 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자세가 가장 첫 번째, 이거는 예방을 위한 겁니다. 왜? 병원에서 발병을 해서 하는 거는 이제는 지금은 이 시대는 다 가서 그냥 고치면 됩니다. 뭐 약을 쓰든 수술을 하든 그건 상관없이 그러면 그거는 고치면 되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병이 안 나는 것,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병이 안 날까,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첫 번째 자세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은 척추를 중심으로 두 발로 걷는 거거든요. 두 발을 걷고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으로 딱 이루어져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럼 뭐냐?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선이 양쪽으로 나가요. 양쪽에 똑같이 대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자세가 틀어지면 한쪽의 신경선은 분명히 느슨해지고 한쪽의 신경선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 세월이 가면서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뭐 괜찮다. 그건 사람 몸은 자기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변형된 그 자체도 맞춰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게 생기느냐? 어떤 형태의 근육들이 뒤틀리죠. 그러면서도 바로 서 있어요. 왜 그런 걸 갖다가 첫 번째 이 목에 있는 게 경추거든요. 목에 있는 경추가 있고 허리로 쭉 내려가는 게 흉추예요. 그 다음에 요추, 쉽게 말해 꼬리뼈, 그거까지가,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병은 날 수밖에 없다. 이미 예고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을 자기 본인이 먼저 인지를 하고 봐야 돼요. 거기에는 가장 좋은 게 요즘은 시술들 기계들이 워낙 좋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엑스레이를, 그런 자세를 바로 보는 것도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흉추가 틀어졌다, 뭐 경추가 틀어졌다, 밑추가 틀어졌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뇌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몰라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박사님인데 박사님 바빠 죽겠는데 1분밖에 뭐 얘기 못해요. 왜? 그 다음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후다닥 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아프고 어쩌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병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자세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